윤필구라고 합니다. 3.15 마산 사태 때 경찰 발포탄에 허벅지 관통상을 당하고 숨어 다니고 있었습니다. 윤필구의 인사말은 상당히 자극적이었다. 말로만 듣던 경찰 발포의 산증인을 눈앞에서 보니 독재부패 정권에서의 적개심이 물글듯 솟구쳤다. 영주는 윤필구를 어디서 한두 번 본 듯했으나 분명히 기억해낼 수가 없었다. 서울에서는 벌써 경찰 발포로 12명이 희생되었다. 학생들 사이에 놀랄만한 뉴스가 전달되었다. 서울에서는 학생들이 모이고 어쩌고 하지를 않고 날이 새자마자 마구 길거리로 쏟아져 나왔다는 것이었다. 태평로 국회의사당 앞, 광화문 내거리, 중앙청 앞, 효자동, 경무대 앞까지 물밀듯이 밀려들었다. 그들은 이제 이성이고 뭐고도 없었다. 피냄새를 맡은 성난 이리때 같았다. 서울 소식은 즉각 지방으로 전해졌다. 영주는 있는 힘을 다해 학교로 뛰었다. 그의 가슴은 분노로 떨었다. 국민을 위해서 존재해야 하는 정부가 이럴 수는 없는 것이다. 철구와 해근이 학생들을 운동장에 잡아두고 있었다. 학교가 가까워짐에 따라 스피커에서 흘러나오는 열띤 웅변을 들을 수 있었다. 간담을 서늘하게 할 정도의 달변이었다. 거대한 폭포처럼 듣는 이의 가슴을 여지없이 훑어내리는 웅변의 톤은 분명 철구의 열정, 바로 그것이었다. 고등학생 일요등교 반대 데모의 횃불을 든 우리 K 고교생들은 자신들의 일요등교 규탄 데모만을 했을 뿐 막상 일요등교 따위는 문제도 되지 않게끔 엄청난 선거 부정을 저지른 현 정권에 대해서는 여전히 점잔을 피우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학우 여러분, 존경하는 K고교 건화 여러분, 일요등교 지시만이 부정입니까? 우리들은 왜 이 이팔에 앞장섰습니까? 일요일에 집에서 쉴 수 없게 되어서 그렇게 지독한 데모를 했습니까? 단상의 이 사람, 그때 으깨어진 머리통이 아직도 깨끗하지 않습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 2.8의 횃불을 든 것은 아닙니다. 부정선거의 사전 음모를 분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나 결국 우리는 엄청난 부정선거를 막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부정선거를 자행한 현 정권은 물러가야 하는 것입니다. 마산 1, 2차 데모, 어제 오후 종로 사가에서 평화적 학생 시위 후 귀가하는 고대생들을 덮친 정치 깡패들이 가혹한 폭력 행위를 보고 우리는 과연 어떻게 처신해야겠습니까? 흐린 하늘 탓인지 공기가 축축하고 푸근했다. 학생들은 학년별로 학급별로 정돈하고 있는 것이 아니었다. 교정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다. 물론 교정에는 선생이라곤 한 사람도 없었다. 교무실 유리문은 침묵만을 머금은 채 찌푸린 하늘을 담고 있었다. 학생들의 얼굴은 쇠조각처럼 표정 없이 굳어져 있었다. 학생회 2학년 부회장 김영준 군이 방금 대학생 대표들과의 회합에서 돌아왔습니다. 영준은 연단으로 올라가 마이크를 잡았다. 이런 대중연설에서는 언제나 자신이 없는 영준이었다. 그러나 그는 무슨 말을 그럴듯하게 해야 하는 입장이었다. 그는 자신의 목이 갑자기 콱 막히는 듯한 감각을 느끼고 헛기침을 칵 했다. 존경하는 K고교 학우 여러분, 여러분들이 아껴주시는 김영준입니다. 방금 학생 대표들이 모였다가 헤어졌습니다. 우리 K고교생들이 거취에 이목이 집중되어 있음을 느꼈습니다. 그 모임에 갔다가 지난달 15일 제1차 마산 학생데모 때 우리들이 슬픈하고 김주열 군과 함께 학생 시위에 참여했다가 경찰의 흉탄에 허벅지 관통상을 입은 윤필구 군을 만났습니다. 윤 군은 김주열 열사의 처참한 시신이 마산 앞바다의 반짝이는 수면 위에 떠오른 바로 일주일 전, 즉 이달 11일에 유언의 불길처럼 타올랐던 제2차 마산 학생 시위 때 아슬아슬하게 체포의 위기를 벗어났습니다. 윤 군은 지금 우리들의 이 도시로 잠입한 것입니다. 학우 여러분, 민주시민의 평화로운 시위 행렬에 총탄을 난사하여 저지하는 경찰이 지구상에 어디 또 있겠습니까? 공정선거를 요구하는 나어린 고등학생들의 평화적 데모에
우박 같은 총탄 세리를 퍼붓는 민주경찰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늘이 울고 땅이 통곡합니다. 여러분, 다 같이 걸게합시다. 살인마들이 그 핏발선 눈을 보러 갑시다. 우리 K고교 시위대의 행진 코스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대학생 대표, 타 고교 대표들과 협의하여 결정된 것이니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효과적인 시위를 하고 학생 상호 간의 충돌을 피하고 또 경찰 병력의 분산을 위한 것이라고 합니다. 교문을 나서서 우회전, 삼덕 로터리를 향하다가 좌회전, 대학병원을 끼고 동인동 로터리까지 시위를 합니다. 거기에서 일단 멈춰 정세를 판단한 뒤 다시 좌회전, 역전을 향해 나아가야겠습니다. 선두는 나와 학생의 총무부장 오철구 군이 맡겠습니다. 역전에서 다시 좌회전, 중앙통 사거리까지 진군하겠습니다. 하고 여러분들은 의롭게 죽은 김주열 열사의 고훈을 위로한다는 생각을 해주시고 저희들이 선창에 적극적으로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한 가지 부탁 말씀 올리고자 하는 것은 아무리 조국의 민주생명이 백척간두에 서 있다 한들 그 어떤 폭력행위도 자행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만일 적극적으로 호응해오는 시민이 있으면 시위 대열에 합류시켜도 좋습니다. 반별 구별은 않겠으나 학년별 구별은 지우겠습니다. 제1 앞에 1학년, 다음에 2학년, 맨 뒤에 3학년 얼굴과 이름을 기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그럼 출발하겠습니다. 마이크를 바꿨습니다. 총무부장 오철구입니다. 방금 들어온 소식에 의하면 광화문에 모여 경무대로 나아가던 학생 시위대가 중앙청 앞에서 경찰관들이 흉탄에 맞고 약 30명 정도가 무참하게 쓰러졌다고 합니다. 이 박사는 흉탄을 맞고 쓰러진 학생들을 전부 공산 스파이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삼덕 로터리까지 진출한 2,000명의 C여고 학생들이 우리 K고교 건아들에게 길을 터주기 위해 행진을 멈추고 있다고 합니다. 자, 서둘러 나갑시다. K고교 만세! 민주주의 만세! 은사님들 만세! 김주열 열사 만세! 장면 박사 만세! 학생들은 목이 터져라 철구의 선창을 복창했다. 학생들 사이에는 묘한 분위기가 조성되었다. 그들은 한결같이 울고 싶은 심정이었다. 학생들 하나하나는 왠지 자기 자신이 역사의 주인공이 된 듯한 감각에 빠져들었다. 이 소용돌이를 해치고 나가든지 거기 빠져 죽든지 둘 중에 하나만의 선택이 있을 뿐이었다. 비겁하게 꽁무니를 빼는 일이란 도무지 생각해 볼 수 없는 일이었다. 와! 학생들의 함성이 유언의 불길처럼 아득하지만 세차게 일었다. 학생들은 학년별로 열을 지어 교문을 향해 나아가기 시작했다. 시멘트 받침대 위에 박혀있는 쇠파이프 담장 너머로 시가지 풍경이 학생들의 시야에 들어왔다. 그것은 분명히 오늘 이 순간까지 그들이 그렇게도 자주 다니던 그 정든 거리는 이미 아니었다. 거리에는 정말 알 수 없는 열기, 그것은 진정 지금까지 상상해 본 적이 없는 후끈거리고 뜨겁고 그러면서도 우중충하고 썰렁한 바람이 횡행하는 낯선 거리였다. 어디선가 죽어가는 사람들의 비명소리가 들려왔다. 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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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소리가 거리를 뒤흔들었다. 어디론가로 정신없이 내달리는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다. 와! 와! 학생들의 함성은 더욱 고조되었다. 맨손으로 나가지 마라. 돌멩이를 쥐어라. 몽둥이를 찾아라. 쇠파이프를 찾아라. 어디선가 뜨겁고 다급한 절규가 들렸다. 죽여라! 누군가가 격앙된 목소리로 부르짖었다. 나이가 나이인 만큼 그들은 쉽게 흥분했다. 사람이 쉽게 흥분했다는 것은 그의 성격이 단순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단순하다는 것은 순수하다는 얘기며 그것은 곧바로 젊다는 뜻이다. 하지만 그들이 그런 외침에도 불구하고 누구 하나 돌멩이를 쥐거나 몽둥이를 그려지는 학생이라고는 없었다. 더더구나 쇠파이프 같은 것은 생각할 수도 없는 일이었다. 그들은 다만 분노에 몸을 떨며 묵묵히 교문을 나설 뿐이었다. 금방 삼덕 로터리에 다다랐다. 소문대로 과연 C여고 학생들이 녹지대 저편 인도에서 K고교생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들에게 길을 틔워주기 위해서였다. 민주주의 수요 위에 학도여 뭉치자.
철구의 여운 짙은 목소리가 데모대열의 선두에서 아득하지만 우렁차게 들려왔다. 철구는 시위대의 선두 자리만 고집하고 있는 것이 아니었다. 그는 종횡무진으로 뛰어다녔다. 그의 목소리는 별로 힘들이는 것 같지 않았지만 우렁찼고 절절했다. 그것이 담고 있는 열정과 호소력도 이입할 때의 것에 비할 바가 아니었다. 학생은 반항과 자유의 표상이다. 제복을 입은 시여고생들이 이들을 지켜보고 있었다. K고교 학생들은 어깨가 으쓱해지는 것이었다. 영주는 박영희의 가냘프고 파래한 모습을 대열의 선두에서 분명히 볼 수 있었다. 시대열은 로터리를 빠져나와 대학병원 쪽으로 깊숙이 진입했다. 길거리는 벌써 달아올라 있었다. 여기 의과 대학생들이 크게 용트림을 치면서 도청 쪽으로 몰려간 후였다. 지저분해진 거리에는 구경 나온 사람들이 북적거렸다. 철구가 구호를 외쳐대며 영준에게로 다가왔다. 영준아, 시 여고생들이 우리 구호를 따라해. 그냥 둬라. 좋은 일이지 뭐. 그라마 그걸 한번 외쳐볼까? 응 그래. 지금 라디오로 나오는데 서울은 수라장이 됐단다. 대성공이래. 알았다. 철구는 박자를 맞추어 걸음을 옮기면서 대열에서 조금 떨어져 학생들을 가능한 한 많은 시야에 넣었다. 이승만은 학생들은 속으로 조금 놀라면서도 이런 갑작스런 구호를 따라했다. 이승만은 철구의 두 발과 두 팔에는 힘과 리듬이 주어져 있었다. 그는 앞으로 전진해가는 대열의 후미 쪽으로 걸음을 옮겼다. 물러가라, 물러가라. 학생들은 속으로 소스라쳐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이런 구호를 외쳐댈 수 있으리라고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다. 그러나 그 순간 그것은 조금도 어색하지 않았다. 대열의 후미를 잇대어 따라오던 시 여고생들의 진열에서도 침묵과 긴장감이 물살처럼 깔리면서 구호의 복창이 뒤따르고 있었다. 이승만은 물러가라. 이승만은 물러가라. 남녀 학생들은 절구의 선창에 맞추어 목이 터져라 구호를 외쳤다. 연두에 섰던 시민들도 정신없이 따라했다. 일당 독재 최후 발악 자유당을 쳐부수자. 일당 독재 최후 발악 자유당을 쳐부수자. 이 큰 길의 면에 있는 옆길에서는 수많은 차량들이 전진을 중지하고 학생들에게 길을 터주었다. 언제부터인가 K고교 시위대의 양옆은 연두에 서 있던 시민들이 내려와 압세하고 있었다. 그들도 흥분했다. 그들은 일찍이 꿈꾸어 본 적이 없는 이 가슴 후련한 구호에 전신을 떨어댔다. 일반 시민들만 시위대에 합세한 것이 아니었다. 12시가 가까워져 하교하던 국민학교 하급 학생들도 시위대열에 끼어들었다. 영주는 끈질기게 시위대 옆을 빵빵거리면서 따라오는 노란 택시 한 대를 볼 수 있었다. 시커먼 청년들이 차문을 열어놓고 손을 흔들고 있었다. 차는 영준이 옆에 멈춰서는 한참 빵빵거렸다. 영준이 고개를 돌리는 순간 운전석에 앉아있는 성렬의 얼굴과 마주쳤다. 젊은 운전사는 웃고 있었다. 그는 신누런 이빨을 드러내며 웃음을 흘리고 있었다. 뭔가 신나는 표정이었다. 그는 주먹을 쥐어 흔들어댔다. 영준도 같은 신용을 지어 답례했다. 택시 운전한다고 말만 듣던 성렬이를 이렇게 만나게 될 줄은 꿈에도 생각해보지 못했다. 성렬의 노란 택시는 시위대 옆을 떠나지 않고 울퉁불퉁하게 생겨먹은 젊은이들을 실은 채 천천히 따라오고 있었다. 택시는 어느 틈엔가 사람들 사이를 헤집고 영준이 곁으로 다가왔다. 영준아, 빨리빨리 중앙통으로. 파출소 3군데가 불타고 있어. 대학생들도 죽고 승경들도 죽었다 카이. 알았어, 알았어. 성렬이가 부르짖는 소리를 여타 학생들도 들을 수 있었다. 학생들과 시위군중은 서서히 흥분하기 시작했다. 동인동 로터리를 지나면서 이거리 저거리에서 쏟아져 나오는 각종 시위꾼들과 합류했다. 로터리의 동편 대로에서는 국민 학생들이 시위대열이 몰려오고 있었다. 기가 막힐 노릇이었다. 그 광경을 본 시민들은 웃다가도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다. 그 표정이 너무나 진지했기 때문이었다. 하급생들보다 조금 하교가 늦었던 상급반 학생들이 시위에 나선 것이다. 독재 정권은 형들에게 총뿌리를 겨누지 말라. 소년소녀들이 들고 있는 플래카드에는 이런 구호가 적혀 있었다. 로테리 동편 2층 건물이 화염에 쌓여 있었다.
이 지역 출신 여당 모국 회의원이 사무실이 있던 건물이었다. 성렬이가 전해준 대로 로터리 한편에 있던 파출소가 잿더미로 화해가고 있었다. 이 거대한 군중을 아무도 당해낼 수 없을 것 같았다. 영주는 거리를 시위해가면서 대학생 형들이 벌써 훑고 지나갔음을 여실히 느낄 수 있었다. 물론 이것은 사전에 합의한 바 그대로였다. 시위대가 동인동 로터리를 반좌회전해서 역전 쪽으로 한참 진군해 갔을 때 중대병력의 경찰들과 맞부딪히게 되었다. 그들은 무조건 곤봉을 휘둘러댔다. 이제는 실력 대 실력이었다. 맨 앞줄에 섰던 어린 1학년 학생 몇몇이 머리통에서 피를 뿜으며 쓰러지는 것을 본 학생들은 완전히 이성을 잃었다. 2000여 명의 학생들은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고 이리처럼 덤벼들었다. 어떤 학생은 머리통이 피를 토하는데도 주저앉지를 않고 순경의 다리통을 잡고 늘어졌으며 순경의 뒤에서 몸을 날려 그의 뒷목을 끌어안고 뒹구는 학생도 있었다. 그들은 놀란 듯 했다. 고등학생들이라 깔보다가 혼이 난 것이다. 그들은 도망치기 시작했다. 시위대에서는 와 하는 함성이 무섭게 일어났고 그들의 행진은 빨라졌다. 공포에 질린 여학생들의 발악적인 함성은 다시금 승리의 목소리로 변했다. 처부수자 독재 정권, 타도하자 이승만, 비굴하게 살지 말고 정의롭게 죽어가자. 구호는 오히려 여학생 쪽에서 더욱 세차게 일었다. 그것은 어찌 보면 이성애의 호기심이 가장 강한 사춘기 청소년들이 벌이는 젊음의 축제 같기도 했다. K고교, C여고 시위대와 호응한 시민들은 단숨에 역전 광장에 이르렀다. 광장은 남녀 대학생, 남녀 고등학생, 중학생, 국민학교 학생, 일반 시민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다. 데모는 학생들이 계획한 대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역전 광장에 모인 시위 군중은 끓는물처럼 들끓을 뿐 더 이상 움직이지 못했다. 역전 광장 앞으로 뻗어있는 이 도시의 메인 스트리트인 중앙통 입구가 무장경찰에 의해 완전 차단되어 있었기 때문이었다. 도청을 불살려라. 도경을 불지르러 가자. 격렬한 구호가 여기저기서 일었다. 서울 대학생 피살자의 숫자가 100명을 넘었다. 짙은 죽음의 냄새가 여기 젊은이들이 코끝과 심장을 덮쳐왔다. 영조는 불현듯 아버지가 걱정스러웠다. 혹시 학생들이나 시민들로부터 불의의 공격을 받으시지는 말아야 할 텐데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어머니가 걱정스러워졌다. 혼자 몸으로 해산이라도 하는 날이면 위험할 것 같은 생각이 들었다. 군중들 사이에서 밀고 밀리는 통에 자신도 모르는 사이 한 여학생이 품 안으로 글러들어왔다. 뜻밖에도 박영이었다. 그렇게 약해 보이던 그녀였지만 상당한 볼륨을 느끼게 하는 몸이었다. 부끄러운지 그녀의 얼굴이 붉게 물들어졌다. 어머, 영준아, 찾고 있었어. 야, 너들 몸 조심하라고. 너들 이제 그만 집으로 가라. 영준이 품에 안긴 영희는 숨을 핥딱거렸다. 어떻게 몸을 뺄 수 없는 난처한 입장 때문인 듯 했다. 누구 집 딸인지 모르지만 가녀리고 아름다운 여학생이었다. 영준은 순간 안영란의 그 화려한 모습을 그려보았다. 두 여학생은 묘하게도 비교가 되었다. 야, 너들 거기 있으면 밟혀 죽는다고. 괜찮아. 약속이 그렇지 않잖아. 그게 아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쏟아져 나올 줄을 몰랐지. 서울시 전역에 비상계엄이 선포되었다. 그러나 시위의 열기는 가라앉고 있지 않다. 역전 광장의 군중들 사이로 쫙 소문이 퍼졌다. 사람들은 뭔가가 서서히 다가서고 있음을 피부로 느낄 수 있었다. 이젠 누군가가 허물어져야 하는 것이었다. 그때였다. 모여선 군중들이 앞부분에서 무서운 톤의 함성이 터졌다. 자동차들이 클렉슨 소리가 무슨 지옥의 음영처럼 들려왔다. 중앙통으로 진출을 기도하는 듯 했다. 그들은 차량은 앞세워 나가고 있었다. 인파가 출렁거렸다. 영희야, C 여고생들을 데리고 옆골목으로 빠져. 응, 그래. 사실 무서워 죽겠어. 그래. 그리고 말이야. 참 미안하지만 여길 벗어나면 우리 집에 좀 가줘. 왜? 어머니가 오늘 아침에 산기가 있었어. 손이라고는 아무도 없거든. 알았어. 영주는 흔들리는 인파에 휩쓸려 나갔다. 아무래도 선두그룹은 대학생들이었다. 와! 무서운 함성이 일었다. 박영희는 시야에서 사라졌다. 탕! 탕!
어디선가 아득히 종소리가 들려왔다. 와 하는 함성이 무섭게 구조되었고 죽었다, 죽여라 하는 열띤 음성이 여기저기서 들려왔다. 이 이파를 주동했던 영준이었지만 지금 이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다. 지금 자신들은 그냥 군중에 불과했다. 자신들이 이 이파의 주동이었다는 지금은 대학생들이 주동이었다. 인파가 세차게 흐르기 시작했다. 경찰 저지선이 뚫린 것이다. 여학생들과 국민학교 학생들은 뒤로 물러나라. 여고생들과 국민학생들은 따라오지 마라. 다급한 목소리가 확성기음으로 들려왔다. 경관 몇 명이 밟혀 죽었다 하는 말이 흘렀다. 영조는 가슴이 철렁했다. 아버지 생각 때문이었다. 지금 죽으면 과연 영광스러운 죽음이 될까? 경찰관은 허물어져가는 나라를 지키기 위해 학생과 시민들은 혁명의 선봉자로서 죽을 수도 있다. 그러나 역시 어떤 형태로든 타의에 의한 죽음은 가혹한 것임에 틀림없었다. 시위군중과 가두시민들이 K고교 시위대에 보내는 성원은 대단했다. 이 지역 최고 명문인데다가 이 이파를 주동학교로서의 성과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K고교생들이다. 길거리의 사람들은 크게 환호했다. 그러나 사태는 점점 더 심각한 국면으로 빠져들었다. 차량을 앞세운 시위대의 위력에 눌린 경찰이 병력을 배가하여 본격적인 공격 준비를 해가지고서는 체류탄을 내갈미 끼면서 덮쳐왔다. 와! 시위군중은 함성을 울리며 저항했으나 이번은 역부족이었다. 영준도 코와 목에 견딜 수 없는 고통을 느끼고 시위 현장을 탈출하지 않을 수 없었다. 탈출구를 찾아 고개를 두리번거리던 영준은 정수기를 깨부수는 충격을 받고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다. 그는 길바닥에 널브러진 것이었다. 정신까지도 잃어버렸다. 영준이 정신을 차렸을 때에는 그는 낯선 방에 누워 있었다. 벌써 땅거미가 방 안으로 기어들고 있었다. 짙은 화장품 냄새가 코끝으로 전해져 왔다. 뜻밖에도 윗목에는 오해수 여인이 앉아 근심스러운 얼굴로 자신을 내려다보고 있지 않은가. 이 거대한 지방 상공업 도시에도 비상계엄이 선포되어 있었다.